안녕하세요. 조쌤과학입니다. 자, 여러분, 왜 스타리오폼이나 나무 도막은 물에 뜨고 돌멩이는 가라앉을까요? 그리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욕조에 들어가면 왜 물이 넘칠까요? 자,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욕 수조에 물이 담겨 있는 상태고요. 나무 도막을 올려놓게 되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놓게 되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옆에 보면 욕조에 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자, 이게 바로 부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부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게 뜰 부자입니다. 뜨다란 뜻이고요. 여기라고 하는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뜨는 힘 또는 밀어 올리는 힘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체가 유체, 즉 다시 말하면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이거 흐를 수 있는 거니까 액체나 기체가 되겠죠. 이런 물체가 유체 속에 있을 때에는 이 유체가 물체를 자,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력이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유체 밖에 있을 때보다도 무게가 덜 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물이라고 하는 이 액체 속에 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요 A라고 하는 물체는 반쯤 잠겨 있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놓여 있는데 자, 여기 다 마찬가지로 유체는 이 물체를 갖다가 위로 떠받친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두 물체는 전부 다 부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겠죠. 자, 다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용수철 저울에 지금 물체를 좀 달고 있는데요. 자, 무게를 갖다가 좀 재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떤 물체를 달고 있는데 용수철 저울에 눈금이 10뉴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10뉴턴인데요. 유체 속에 집어넣으니까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6뉴턴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게가 10뉴턴에서 6뉴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줄어들었죠. 다시 말하면 여기 부력이 작용해서 위로 부력이 작용해서 무게가 약간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력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10뉴턴에서 유체 밖에 있을 때 10뉴턴인데 유체 안에서 6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이 4뉴턴의 부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부력인데 그럼 부력은 왜 생기는 걸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생기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이 생기는 이유는 유체 속에서 물체가 놓여 있게 되게 되면 사방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보면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수면에서 깊이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 가지고 여기까지는 H1, 여기는 H2, H3, H4의 깊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 깊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 자, 이 유체는 물체의 윗면을 누르고 있고요. 또 옆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방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또 밑에서도 위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 유체의 특성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는데 윗면에서 작용하는 압력보다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더 크죠. 왜냐하면 더 깊으니까요. 그리고 좌우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서로 상쇄돼 가지고 사라지게 되죠. 그 결국은 이 물체가 받는 압력은 위하고 아랫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위쪽과 아래쪽에서 받는 압력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부력으로 작용해 가지고 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쪽보다도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항상 부력은 위쪽.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게 압력 차를 말하는 거고, 유체가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부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 차이로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더욱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은 물체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는요, 어느 위치에서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체의 밀도, 그리고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체의 밀도와 물체의 부피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바로 부력인 것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같은 크기의 물체 A, B, C가 있어요. 자, 같은 크기니까 부피는 같겠죠. 부피는 같은 상태입니다. 자, 부피는 같은 상태인데, 예, 부피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A하고 B하고 C가 자, 부피는 같으므로 자, A는 지금 물에 반쯤 잠겨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B하고 C는 자, 물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체 속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B, C는 같고 A는 반밖에 안 찼으므로 부피가 작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는 부력을 받는데 자, 요만큼의 부력을 받게 되게 되면 자, 얘는 B는 부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부력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C도 부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부력은 부피가 똑같으므로 받는 부력도 같습니다. 그리고 A가 반밖에 담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받는 부력은 아마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부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보다는 당연히 B가 크겠죠. 그죠? 완전 잠겼으니까. 그리고 C도 완전 잠긴 상태니까 B가 받는 부력과 C가 받는 부력은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근데 A는 떠 있고, 자, B도 요만큼 있고요. C도 이만큼 있는데, 자, 그러면 위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C가 가장 무겁고요. B가 두 번째 무겁고, C가 가장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떠 있는 거고요. 가장 무겁기 때문에 맨 밑에까지 다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무게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유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유체의 밀도하고도 의존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계란이 있는데요. 물에 지금 바닥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10% 소금물이 있고 20% 소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 소금물이 있으면은 밀도가 이 물보다도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 밀도가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밀도가 커진 상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부력을 밀도가 크게 되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0% 소금물에다가 계란을 넣게 되게 되면 부력을 많이 받아서 요렇게 뜹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0% 소금물 갖다가 놓게 되게 되면 부력을 더 크게 받으니까 더 많이 떠오르게 돼 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떠오르게 돼 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밀도가 크면 클수록 부력을 더 크게 받는구나라는 우리 사실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물체가 바닥에 닿을 경우에는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력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물체가 유체 속 바닥에 닿은 경우에는 부력은 존재합니다.
단지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가 그죠?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가 해당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요렇게 자, 유체 속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자기가 차지하는 이 부피만큼의 유체를 옆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이렇게요. 사방으로 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밀게 되게 되면 유체 특성상 그치? 이 순간적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비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죠? 자, 요 주변에 있는 유체가 밀려났던 것이 한꺼번에 다시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게 되는 걸 통해 가지고 부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 가지고 부력으로 또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물체가 잠겨 있잖아요. 예, 바닥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잠겨 있기 때문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자, 근데 부력이 작용해도 뜨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요. 부력이라고 하는 건 유체가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건데 지금 바닥이 물체가 다 있죠. 그럼 이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유체가 들어가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 바닥이 유체가 들어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긴 하지만 예, 물체를 뜨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력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역시 물체가 바닥에 닿아 있어도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부력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 바닥이 물이 들어가서 위로 올려주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로 떠오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바닥에 닿는 경우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과 중력,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도 있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체 속에 물체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부력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물체가 같은 크기의 물체가 있고요. 부피는 모두 같죠. 차지하는 부피는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A는 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력이 이렇게 중력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물체는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보다도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중력이랑 부력이랑 같게 되면 예, 힘이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요. 이 물체는 요 자리에 계속해서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물체가 만약에 중력이 이 정도 작용하는데 자, 부력이 그쵸 작용하는 게 작게 되게 되면 자, 이 물체는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결국은 이 물체가 가라앉고 뜨고자 하는 거는요, 이 부력과 중력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부력이 더 크게 되게 되면 물체는 떠올라서 이렇게 물체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중력이 또 큰 경우에는 물체가 부력보다 커서 밑으로 이동해 가지고 바닥에 닿게 됩니다. 자, 이런 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물체를 뜨게 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력은 어떻게 이용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용되겠습니다. 자, 구명조끼나 구명환, 그 다음에 튜브 있죠? 물놀이 할 때 쓰는 튜브요. 를 사용하게 되면 물에 쉽게 뜹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도 마찬가지고 거기 안에 바람을 넣었거든요. 공기를 넣었고요. 구명한도 공기를 넣어 있지만 구명한과 튜브의 차이점은 구명한은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쉽게 던질 수도 있고 잡아 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구할 때 그치 이거 쓰이는 게 구명한이고요. 자, 무거운 배가 있으면 이 무역도 마찬가지로 부력으로 물에 뜨게 되죠. 물론 중력이 작용하긴 하겠지만 워낙에 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부력이 더 크게 받아서 물에 뜨게 됩니다.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뜨게 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할 수도 있어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다 물을 채우게 되게 되면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가라앉게 되고요. 다시 물을 빼게 되면은 중력이 작아져 가지고 부력이 더 커서 위로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열기구 안이 있는데요. 이걸 뜨거운 공기로 차게 되면 가벼워져서 부력을 받아가지고 뜨게 됩니다. 헬륨도 마찬가지죠.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는 헬륨을 채우게 되게 되면 역시 가벼워져가지고 부력을 받아서 비행선이 위로 뜨게 됩니다. 풍선이나 그다음 풍등 같은 경우도 부력이 작용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깐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얼음은 물에 뜨죠, 여러분들. 자,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는 뭘까요? 부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그럴까요? 밀도가 작아서 그런 거죠. 가벼워서 뜨는 겁니다. 부력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죠. 자, 바닥에 닿은 물체는 부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력 정리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력은 유체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떠올리게 하는 힘이고, 물체가 유체를 밀어낸 그 부피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클수록 큽니다. 또 물체는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뜨거나 가라앉힐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부력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